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요즘 러시아 이슈로 증시가 많이 시끄러운데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금리 인상입니다. 2월 FOMC 회의로 공개 때 파월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이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3월이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테이퍼링은 3월 종료 예정이며 양적 긴축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빠르면 5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있고 2022년은 금리를 여러 차례 올릴 예정이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살펴보면 한국은행에 2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시행했고 이번에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아직 한 번도 금리 인상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플레 압력은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얼마나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될지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연준에서는 기업 주가와 미국 증시 때문에 금리 인상 인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궁극적인 목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정적인지를 파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컨트롤을 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는 실업률이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6.2%에서 꾸준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9%에서 4.0%로 실업률이 올라왔는데요. 오미크론으로 인해 완전 고용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두 번째 목표인 물가 안정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CPI가 있는데요.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했는데요. 5년 전 짜장면 가격이 지금과 다르듯 당연한 것이지만 요즘 성장 속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1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 성장하면서 기존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식당을 가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음식값을 올렸다고 하는 가게가 많죠. 그게 우리가 체감하게 된 소비자 물가입니다. 큰 문제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몇 번을 올려야 물가가 안정적일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22년 2월 초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2022년 금리 인상을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그마치 3, 5, 7, 9, 12월 5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 연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2022년은 금리 인상의 해가 될 것이란 것이고 우리는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내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금리 인상 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세 가지 방법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기업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금융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됩니다. 두 번째는 신용이 좋은 기업인데요. 돈이 많거나 신용이 좋은 기업은 금리 인상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반대로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ETF 투자를 볼 건데요. 직접 기업에 투자하기 부담스럽고 분산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ETF 투자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기업과 ETF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세 가지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금융 관련 기업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기업 7개를 소개드리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금융기업이 괜찮은지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2021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각 기업의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로 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기에는 좋은 지표입니다. JP모건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순이네요. 여기서 매출 대비 실제로 기업이 가져가는 진실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순이익률을 보겠습니다. 순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겠죠. 30% 이상 되는 기업이 3개가 있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선정됐으니 3개 기업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업 탑3의 최근 5년간 매출과 EPS를 살펴볼게요. JP모건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EPS 둘 다 조금 꺾이는 모습이지만 2021년 EPS는 회복하는 모습이며 매출은 조금 아쉽게도 202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2020년보다
2021년 매출과 EPS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보면 앞에 두 개 기업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2021년 매출과 EPS 모두 새로운 기록을 남기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 기업 중에 가장 좋은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와 신용기업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금리 인상과 기업 신용이 어떤 관계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당연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취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업한테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되고 성장 기업들은 추가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신용을 갖고 있는 기업은 더욱 크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현금 보유를 많이 한 기업이라든지 높은 신용을 갖고 있는 기업은 이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신용 높은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요 국가의 신용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대표적인 신용평가사로 무디, S&P, 피치가 있는데요. 주요 국가 신용등급 A 이상을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국은 다행히 A등급에 포함되어 있고 무디, S&P에서는 AA 등급을, 피치에서는 AA-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시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네요. 여기서 잠깐 작년 말에 엄청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애플이 무디 신용등급을 AAA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애플은 국가급 기업이 되어버린 건데요. 여기서 잠깐 의문이 드는 것은 AAA 등급을 받는 기업이 애플 하나일까입니다. 찾아봤더니 총 3개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 같은 아주 건강한 신용을 갖고 있는 국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 전 세계 3개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입니다. 이 3개 기업은 국가급 기업으로 신용도가 높으며 현금성 자산 또한 풍부하여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상에도 수혜 기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죠. 3개 기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만 좋다고 투자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기업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을 보면 역시는 역시입니다. 아이폰을 기반으로 매출과 EPS 모두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2021년 매출과 EPS는 역대급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 스마트폰, PC, 애플 서비스 사용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우리 같은 개인보다는 기업 대 기업의 매출이 높으며 역시나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로션으로도 기억되지만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한 회사입니다. 역시나 매출과 EPS 좋은 모습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약으로는 두통약으로는 타이레놀이 있으며 면도기 질레트도 존슨앤존슨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존슨앤존슨을 사용하고 있으며 배당을 50년 이상 늘려온 왕족주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상 관련된 ETF 투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금리 인상에는 금융과 신용 관련된 기업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ETF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3개씩 보면 금융에서는 XLF, VFH, FAS가 있고 신용에서는 신용 관련 ETF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를 선별했습니다. SCHX, GSLC, MGC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소개한 6개 기업이 비중이 높은 ETF로는 XLF와 GSLC ETF였습니다. 이 두 개 ETF는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XLF ETF를 먼저 보겠습니다. 총 68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그 중에 탑10 기업과 비중을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13.4%, JP모건 10.4%, 뱅크 오브 아메리카 7.6% 순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47.91 빌리언 달러이고 상장일은 꽤 오래되었는데요. 1998년 12월입니다. 총 보수는 연 0.12%로 낮은 편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3개 기업이 모두 탑10에 포함되어 있으며 골드만삭스가 2.7%로 비중이 조금 낮은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금융 관련 기업에 고르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GSLC ETF를 보겠습니다. 총 44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그 중에 탑10 기업과 비중을 보면 애플 6.0%, 마이크로소프트 5.1%, 아마존 3.0% 순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12.98 빌리언 달러이고 상장일은 2015년 9월입니다. 총 보수는 연 0.09%이고 앞에서 소개드린 3개 기업이 모두 탑10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에 따라 비중이 결정되므로 존슨앤존슨이 상대적으로 낮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금융 관련된 기업, 신용이 높은 기업, 그리고 ETF 투자였는데요. 내 계좌에 이와 관련된 종목이 없다면 2022년 금리 인상을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